멀티미디어 파트 한번 볼게요. 자, 문자, 그림, 음악, 이미지, 영상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통합되어 하나의 정보로 전달되는 것을 멀티미디어라 하고요. 다중과 미디어, 매체의 합성어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하는 거고. 자, 지금 이 부분은 뭐 또 마찬가지로 좀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통합성,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요 4개 단어를 일단 딱 외우고 계시면 뒤에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그걸 기준으로 풀릴 겁니다. 자, 1번에 정보화 시대 인터넷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의 특징과 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디지털화.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 그래서 디지털화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한다 그런 이야기고. 2번의 쌍방향성은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된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 TV도 요즘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쌍방향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는 3번에 정보의 통합성,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한다는 거고요. 다음 4번에 선형성이 아니라 비선형성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 4개의 단어를 외우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비선형성입니다. 그죠? 선형성은 데이터가 일정 방향으로 처리되고 순서와 관계없이 원하는 선택적으로 처리한다. 일정 방향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밑에 멀티미디어는 밑에 설명에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비선형 구조이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어떤 걸 또는 TV를 보실 때도 그렇고 뭔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한쪽 방향으로 줄 세워놓고 그대로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선형성이다 하는 겁니다. 비선형성 멀티미디어는. 자, 2번에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위에서 봤듯이 양방향, 쌍방향 같은 말이죠. 쌍방향성, 그래서 양방향성, 또 통합성, 비선형성 맞는데, 저용량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정보는 사진, 영상 뭐 이런 거 되면 용량이 커지죠. 저용량이 아니죠. 대용량이죠. 3번의 멀티미디어 특징, 디지털화, 쌍방향성, 통합성, 그 다음 비선형성. 4번에 옳지 않은 거. 지금 문제 나왔는 개수가 우리가 그냥 외운다라고 했지만 양이 많잖아요. 그죠? 멀티미디어 하면 요런 거 하나 정도 그죠? 개념 묻고 있고요. 자,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 그러니까 디지털화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된다. 서로 상호작용, 쌍방향으로. 그 다음 4번에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합 처리한다. 통합성이고. 3번에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멀티미디어의 제작이 용이해진다. 자, 뭐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획일화되어 있나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JPG로도 찍히지만 또 사진 파일에는 PNG도 있고 GIF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영상도 MP4만 있는 게 아니라 MOV도 있고 다양한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그죠? 멀티미디어 파일의 형식이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획일화 아니고요. 그냥 단어의 느낌만 봐도 획일화는 아니겠죠. 다음 5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생성, 처리, 전송, 이용되므로 상호 호환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예, 멀티미디어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표준이 다 있다는 거고요. 그 표준에 대해서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2번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여기까지 맞는데 아날로그화가 아니고 디지털화 시킨 복합 구성 매체이다. 가상현실, 전자출판, 화상회의, 방송, 교육,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다음 4번 사용자가 정보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계속 상호작용이란 말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향성이다 이런 말이죠.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화 시킨다. 아날로그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고요. 다음 6번. 자, 멀티미디어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서 텍스트나 그래픽은 물론 오디오, 정지 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의 정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번에 멀티미디어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 기기들은 단방향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래서 쌍방향이죠. 쌍방향인데 단방향 해서 틀렸고요. 다음 3번에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비선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가는 경로는 달라지니까 비선형 콘텐츠다라는 거고요. 4번에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장 용량과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자, 멀티미디어의 데이터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용량이 크니까 압축 기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압축 기법이 개발되고 있고요.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저장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음 7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의 저장 장치의 기술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동영상 같은 게 용량이 컴퓨터 하드 용량이 얼마 안 되면 동영상 편집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 발달했고, 그다음 2번에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 기술을 통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었고, 3번의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4번의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 인터넷 기술도 발달했고 압축 기술도 발달했고 또 저장 용량도 늘어났고 또 디지털화 됐고,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다. 8번에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인터넷 기술 발전, 2번에 초고속 통신망 기술의 발전. 용량이 크니까 속도도 빨라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통신망 기술의 발전. 4번에 압축 기법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 자, 3번은 컴퓨터 보급과 아날로그가 발전한 게 아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래야 되겠죠. 아날로그가 나오면 그래서 다 거의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9번에 옳지 않은 거. 자, 멀티미디어 개념이, 자, 1번에 멀티미디어는 정보 제공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방향, 단방향이 아니었죠. 쌍방향성,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쌍방향입니다. 2번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하고, 3번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하여 저장한다. 4번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개념 생각하실 때 그 멀티미디어 자료를 다 우리가 뭐로 소통합니까?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을 생각하면서 멀티미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다음 10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 멀티미디어는 다중 매체의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2번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축하여 저장된다.
3번에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CD-롬이나 DVD나 또는 블루레이 디스크. CD보다 DVD가, DVD보다 블루레이가 저번 시간에 몇 기가였죠? 25기가인가? 아무튼 그 정도의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죠.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만약 영화를 한 편 이제 저장을 한다 했을 때 이런 CD나 DVD나 블루레이, 특히 블루레이에 저장하면 고화질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4번에 멀티미디어 동영상 정보는 용량이 크고 통합 처리가 어려워. 용량이 큰 건 맞는데 통합 처리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통합 처리한다 했어요. 그죠? 사운드와 영상이 분리되어 전송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데 소리 따로 받아오고 영상 따로 받아와서 그거 합해가지고 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소리와 영상이 한꺼번에 같이 옵니다. 그죠? 분리된다. 그거 아니죠. 11번. 멀티미디어 용어 옳지 않은 거. VR은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능 등 관련 기술을 통틀어서 VR을 하고요. 가상현실. 그 다음에 3번에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 핵심 단어를 적어 놓으시고 화상회의. VCS는 화상회의. 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VCS 화상회의. 그 다음 4번의 VOD는 주문형 비디오. 비디오 온 디맨드에서 내가 원하는 거 보는 거거든요. 주문형 비디오 VOD. 자, 주문형 비디오로 보고 싶은 영화나 스포츠, 뉴스, 홈쇼핑 등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그 다음 2번에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로케이션 베이스드. 위치 기반.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LBS란 뭐 등등 설명은 틀렸고, 뒤에 가면 LBS는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내 위치 위주로 맛집 이렇게만 단순하게 검색하면 내 위치 위주로 검색이 될 겁니다. 그죠? 지도 검색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다음 1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VCS 하면 화상회의인데 쭉 설명해. 그런 말 없죠. 자, 밑에 1번은 VOD다 해놨고요. 그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4번이 VCS, 네, 그죠? VCS는 화상회의, 1번의 VOD는 주문형 비디오, 3번의 CAI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거나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 컴퓨터로 교육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CAI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 CAI. 13번에 가상현실 VR에 옳은 거. VR은 2번에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3차원 기법을 통해 현실 세계처럼 구현하는 거. 그게 가상현실. 14번도 답이 VR 가상현실을 설명해 놨네요. 컴퓨터로 특정 상황을 설정해서 구현하는 모의 실험을 통해 실제 주변 상황처럼 경험하고 주변 상황처럼 그죠? 가상이란 말이죠. 자, 그 특정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VR이다. 다음에 15번의 답이 VCS. 그러면 화상회의라는 말 그죠? 세 번째 설명에 TV 화면을 통한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회의할 수 있다. 화상회의. 지리적으로 분산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용하고 화상 및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양방향 전송하고 TV 화면을 통한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회의하고 화상회의 VCS.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문장 바뀌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봐놓으시면 되고요. 16번도 아까 컴퓨터를 교육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 CAI라 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지원. 자, 그렇게 핵심 단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17번도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거. 모바일이면서 멀티미디어면서 커뮤니케이션. 자, 모바일 화상 전화. 모바일로 전화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4번에 MMS는 뭡니까? 문자 그 첨부 파일 같은 거 보내서 아니면 긴 문자나 이런 것들 그게 MMS죠. 그래서 첨부 파일이면 뭐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문자 보낼 때 그래서 그런 모바일로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다 이런 거고. 그다음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 내가 뭔가를 검색할 때 그 위치에 대한 주변의 걸로 검색이 되어지는 거. 자, 모바일로 하고 있죠. 자, DMB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TV 보는 거.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내가 맛집 검색을 했다. 그러면 위치 기반 하에서 그 주변의 것이 검색돼서 내한테 알려주지만 DMB는 뭡니까? 그냥 TV 보여주는 거, 라디오 보여주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번, 4번은 확실할 거고 2번도 3번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18번에 답이 VOD죠. 주문형 비디오. 내가 원하는 거 본다. 그런 거죠. 자, 다음 중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은 다양한 영상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아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는 거. 그게 VOD다라는 겁니다. 주문형 비디오고 19번은 MOD라는 거는 주문형 음악. 우리가 음악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모 안에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종 파일이나 음원을 제공받은 주문형 음악 서비스. 그렇죠? 그 음악 서비스를 MOD라 하고요. 스트리밍 기술 등을 이용하여 음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스트리밍 기술 하는 용어. 자, 이걸 봐놓을게요. 스트리밍 기술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으면 음악 파일 하나가 다 다운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음악을 듣나요? 아니죠. 실시간으로 바로 듣죠. 스트리밍은 또는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원하는 영상을 볼 때, 유튜브 영상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영상 만약에 1시간짜리다. 1시간을 다 다운받아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운받으면서 재생이 바로 되죠.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모두 다운받기 전이라도 다운받으면서 파일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트리밍 기술이에요. 전송받으면서 재생까지 바로 하는 거. 20번에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실시간 처리와 가장 관련 있는 기술, 실시간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 스트리밍이다 라고 했어요. 21번도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받을 때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다운받으면서 재생할 수 있다. 그죠? 유튜브나 음악이나 이런 거 들으실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그게 스트리밍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22번 인터넷에서 동영상 전송 기술과 관련하여 스트리밍 전송이 가능한 파일 형식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스트리밍은 그럼 언제입니까? 아까 음악이나 영상이잖아요. 그죠? JPG는요? JPG는 사진이에요. 사진이니까 스트리밍 기술과 관련 없는 거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제 영상과 관련 있는 거고. 다음 23번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모두 다운받기 전이라도 다운받으면서 실시간 재생. 그러면 스트리밍. 요 문장에 RAM, WMV, ASF 같은 파일 형식이 있다 했는데 이런 파일 형식으로 된 건 그러니까 스트리밍 기술을 지원한다 그런 거고요. 다음 24번에
자, 컴퓨터 통신 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자료 전송 방법에서 스트리밍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스트리밍은 자, 1번에 파일을 완전히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오디오, 비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거다. 2번에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는 인터넷 방송이나 원격 교육 등이 있다. 다음 스트리밍 기술로 재생 가능한 데이터 형식의 RAM, ASF, WMF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 기술로 재생 가능한 형식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4번에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면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스트리밍은 전송 받으면서 바로 보는 거지 쌍방향으로 내가 의사소통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라는 거죠. VOD 같은 그런 의사소통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다운받으면서 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런 개념이고요. 다음 25번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편리한 HCI,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HCI 기술이 요구된다. 다음 중 HCI 기술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거. 자, DVD는 뭐 저장, 멀티미디어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자,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그냥 컴퓨터 쓸 때 그래픽 환경에서 마우스로 뭔가 명령 내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자, 3번에 음성 합성 및 인식 기술, 영상 인식 기술. 자, 결국 그냥 일단은 뭐 외우셔야지, 그죠? 휴먼과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해서 답을 이거 해놓은 거라서 똑같이 나왔을 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밑에 하이퍼 미디어, 하이퍼 텍스트, 요거는 이제 인터넷 상에서의 개념입니다. 인터넷에서 하이퍼 텍스트는 특정 문자, 그림 등의 마우스를 클릭하여 연관성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손모양 나왔을 때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되는 거를 하이퍼 텍스트라 하는 거고, 다음 위에 하이퍼 미디어는 그 하이퍼 텍스트가 확장된 개념으로 월드와이드 웹처럼, 그러니까 우리 쓰는 인터넷 서비스 월드와이드 웹처럼 문자 외에 소리, 그래픽, 움직이는 영상으로 정지 영상 등을 링크하는 기능으로 비선형 구조다.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눌렀을 때 그게 문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특정 페이지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뭐 뭔가를 눌렀을 때 소리가 날 수 있고 그림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해서 하이퍼 미디어입니다. 글자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연결된다 해서 하이퍼 미디어. 26번에 다음 중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자,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지는 것, 그걸 연결을 하이퍼 링크라 하죠. 그런 하이퍼 링크가 이루어져 있는 문서를 하이퍼 텍스트 문서라 하고, 자, 27번에 하이퍼 링크 올바른 거 4번 바로 볼게요. 하이퍼 링크라는 거는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그러니까 연결시켰다. 그러면 링크입니다.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 하이퍼링크. 다음에 28번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 적절하지 않은 거. 자, LTE, 5G 등의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고 2번에 압축 기법과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장치가 발전했고 그다음 3번에 초고속 통신망 기술이 발전해서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고 4번에 랜섬웨어 기술을 발전했는데 랜섬웨어가 밑에 설명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 암호화하거나 시스템을 잠근 다음 정상 사용을 조건으로 비트코인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랜섬웨어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사용 못하게 딱 막아놓고 돈을 주면 비트코인이든 뭐 아무튼 금전을 요구해서 돈을 주면 그걸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 게 랜섬웨어거든요. 그죠? 해커들이 들어와서 못 쓰게 막아놓고 돈 요구하는 거 그런 소프트웨어가
랜섬웨어니까 랜섬웨어 기술의 발전,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고요. 랜섬웨어는 아무튼 이런 악성 코드 심어 놓는 거, 그게 랜섬웨어입니다. 29번. 자, 앞에까지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었고, 이제 지금 29번부터는 이제 이미지부터 차례대로 들어갈게요. 다음은 중 그래픽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이 비트맵 이미지가 있고요. 벡터 이미지가 있어요. 비트맵과 벡터. 비트맵은 점을 찍어서 점을 찍어서 표현하거든요. 비트맵이 있고 요 밑에 단어에 벡터라는 단어 보이죠? 그래서 비트맵은 점이 뭡니까? 픽셀. 픽셀로 표현되어지는 그림이 비트맵이고요. 벡터 이미지는 요 1번 설명이 벡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점이란 말은 있지만 점을 모든 그림을 표현할 때 점을 하나하나씩 다 찍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점과 점을 연결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점과 점을 직선이나 점과 점을 곡선으로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 이게 벡터 이미지예요. 자, 비트맵 이미지는 점을 찍어서 표현하니까 그 점이 확대되면 거칠어집니다. 2번에 이미지가 확대되면 테두리가 거칠어져요. 그런 보통의 이미지들이 대부분 비트맵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 파일 형식의 BMP, GIF, JPEG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 파일, 그래픽 파일의 파일 형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비트맵 파일의 파일 형식이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칠어진다 이런 부분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냥 내가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도형을 그리면 확대를 해도 거칠어지지 않죠. 자, 그런데 자, 포토샵이나 이런 데에 들어있는 이미지들은 비트맵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니까 어때요? 확대를 하면 계단 현상처럼 거칠거칠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게 비트맵 이미지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작을 때는 표시 안 나는데 확대가 되면 이렇게 거칠게 표현되어지는 거, 그게 비트맵 이미지고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는 아까 우퉁부퉁하게 계단 현상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여기 안티 엘리어스, NT 또는 뭐 안티 엘리어스라는 걸 표현해서 제가 색을 다시 칠해 볼게요. 색을 칠하고 확대를 시켜보면, 자, 아까 앞에 했던 이 원과 이 원의 차이가, 자, 픽셀 단위로,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 단위니까 확대하면 거칠어지는 건 맞는데, 이것도 확대하면 거칠어지기는 했는데, 요 배경의 색깔과 이미지의 색깔을 섞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거칠어지는, 너무 거칠거칠하게 확대하면 이렇게 거칠어지는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안티 엘리어스라는 작업을 해주면 배경색과 이미지색이 섞여서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트맵 이미지는 점 하나하나, 그 점이 커져서 이렇게 크게 큰 네모난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면 벡터 이미지는 이 포토샵에서는 벡터 이미지 표현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엑셀 같은 창에서나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쓰실 때 도형 같은 거 그리잖아요.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렸을 때 이 도형 이미지는 우리가 확대를 시켜도, 확대시킨다고 해서 이 도형이 거칠어지는 건 없죠. 도형처럼, 그죠? 그냥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이나 곡선이기 때문에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도형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런 도형처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을 했으면 그거는 벡터 이미지고, 예, 점으로 픽셀로 표현했으면 비트맵 이미지고, 그래서 그 비트맵 이미지는 확대하면 거칠어지고, 그 형식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래서 색상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30번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비트맵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며, 그렇게 픽셀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레스터 이미지라 합니다. 레스터 이미지. 그다음 2번에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지고, 4번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 같은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폰으로 사진 찍으면 보통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형식이 아까 위에 나오는 형식 중에서 JPG, JPEG 또는 JP 앞에 세 번째 E자 빼면 JPG죠.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요. 3번에 벡터 형식과 비교하여 기억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했는데 점 하나하나를 다 표현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이 적지는 않고요. 근데 압축 기법을 써서 작게 저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기억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건 아니고. 다음 31번. 자, 벡터 방식 설명 옳은 거. 벡터 그러면 항상 점과 점을 연결해서 직선이나 곡선을 표현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다 비트맵 이미지 설명이고. 다음 32번.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 레스터 방식 그러면 비트맵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에서도 레스터화 시키는 명령이 있으면 그거는 벡터 이미지를 비트맵 이미지로 바꿔줄 때 레스터화 한다 합니다. 그래서 레스터는 비트맵, 그죠? 점 찍어서 표현하는 비트맵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고. 자, 1번에 주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한다. 우리가 사진 찍으면 레스터화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가 저장되고. 2번에 픽셀 단위, 그 점이 픽셀이죠. 다음 4번에 파일 크기는 이미지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해상도 설정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파일의 크기가 다르게 저장이 되어집니다. 자, 3번에 WMF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레스터 파일 형식이 되는데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사용되는 비트맵 이미지 레스터 파일 형식은 예전에는 BMP를 썼는데 지금은 PNG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어요. 아무튼 BMP나 또는 PNG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이거 아니고 레스터 파일이 아닙니다. WMF는. 33번에 벡터 이미지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옳은 것에 WMF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WMF라는 파일 형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벡터 이미지는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으실 거거든요. 네, 그럴 때 WMF 같은 그죠? 별로 많이 못 들어봤던 거, 요게 벡터 이미지 형식이에요. 33번에 벡터 이미지 옳지 않은 거 점과 점을 연결했고요. 2번에 픽셀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거는 비트맵 이미지죠. 자, 점과 점 연결했고 WMF. 그 다음 4번에 이미지를 확대해도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이 된다. 네, 그래서 비트맵과 반대된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34번에 그래픽 기법. 자, 답이 렌더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네모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해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그런 작업을 렌더링이라 한다는 거죠. 사실감을 더해줘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해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거 렌더링. 자, 밑에 인터레이싱 설명되어 있네요. 화면에 이미지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자, 인터레이싱.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실 때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사진들이 많은데 그 사진이 화면에 다 뜰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진이 딱 뜨면 자,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들어갔다가 계속 머물러 있나요? 사진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뜨면 그냥 뒤로 되돌아 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화면에 이미지를 한 번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흐린 이미지라도 일단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흐린 이미지라도 빠르게 보여주면서 천천히 점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인터넷 하시다 보면 흐릿하다가 나중에 선명해지는 거 있죠. 예, 그런 게 인터레이싱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엘리어싱은 설명했었어요. 엘리어싱이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엘리어싱인데 그거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이고 그거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안티 엘리어싱. 인터레이싱은 서서히 선명해지는 거 인터레이싱. 35번에 다음 중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이미지 경계선이 매끄럽지 않고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엘리어싱이라 하는 거고 36번에 그 이미지 가장자리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 주는 거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 그게 안티 엘리어싱이고 37번 다음 중 애니메이션의 모핑은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애기 얼굴이 점점 성인이 되다가 뭐 할아버지 얼굴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게 모핑입니다. 자, 2번에 두 개의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법. 그게 모핑이다. 38번도 자, 다음 중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 그죠? 서서히 변하는 거. 과정을 뜻하는 그래픽 기법으로 특히 영화 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수 효과를 모핑이랍니다. 다음 39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의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2차원은 평면을 2차원, 입체를 3차원,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의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 그게 안티 엘리어싱이다 하는 거죠. 계단 현상을 부드럽게 하는 거. 다음 3번에 또 디더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 색을 조합해서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색을 조합을 해서 색의 조합입니다. 색을 조합해서 그 중간 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 컬러 색을 최대한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법이 디더링이고요. 4번의 모핑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하는 거. 자, 2번의 모델링은 밑에 설명 있죠. 모델링.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과정을 모델링이라 한다네요. 자, 옆에 2번에 설명에 있는 건 뭡니까? 설명에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 변화 등과 같은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한다 하면 렌더링이라 했죠. 아까 앞에서. 그래서 그런 핵심 단어를 가지고 좀 외울게요. 렌더링은 그렇게 사실감을 부여하는 거 렌더링. 디더링은 색 조합. 그다음에 모핑은 서서히 변하는 거.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인데 엘리어싱은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40번에 멀티미디어 관련하여 그래픽 처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이러면 아까 디더링이라 했죠. 색 조합, 디더링. 2번에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물체의 모형에 명암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 더해주는 거 렌더링이다. 자, 그 문장 그대로 뭐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
자, 그래픽 파일 형식, 그러니까 그림 파일의 형식 중에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것은 다 비트맵 이미지의 형식이고 BMP, GIF, JPG, PNG 다 비트맵 형식인데 각각의 또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BMP는 압축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좀 큽니다. 근데 특히 JPEG는 압축 저장되어지는 거고요. 자, 41번 볼게요. JPE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JPEG 하면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정지 영상, 우리 그림이니까 그래픽 파일, 그림 파일은 정지 영상이죠. 그래서 정지 영상 압축 기술.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이 JPEG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또 달리 이제 동영상 압축 기술 하면 MPEG. 정지 영상은 JPEG. 우리가 JPEG라는 이미지 파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거 다 대부분 기본이 JPG로 저장되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요 정지 영상 압축 기술 JPEG 기억하고요. 또 동영상 압축 기술은 MPEG라는 거. 그러니까 압축했다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쓸 때 압축 파일, zip 파일 있잖아요. 그 zip 파일 형태가 아니고 이거는 압축을 풀어서 쓰고 뭐 이렇게 하죠. 이거는 작게 저장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지만 특허 문제나 압출률 등의 이유로 무손실 압축 방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JPEG는 둘 다 있지만 뭘 쓴다는 겁니까? 손실 압축 기법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약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압축하는 거라는 겁니다. 손실시키면서 압축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는 JPG, JPEG, JPE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3번에 파일 크기가 작아 웹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 인터넷 상에서도 이 JPEG 형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4번에 문자선, 이건 틀린 거죠. 일단 문자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GIF, 요건 일단은 그거 빼버리고 1, 2, 3번을 그냥 바로 넣으시고요. 그냥 빼버리시고 뒤에 가면 또 저거 설명이 나올 거니까. 다음 42번에 그 맞는 거 위주로 찾아가시면 돼요. 자, JPEG 표준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JPEG는 정지 화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식이고요. 비손실 압축 방식도 규정되어 있으나 이 방식은 특허 문제나 압출률 등의 이유로 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JPEG는 둘 다 있지만 손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2번에 JPEG 표준을 사용한 형식의 JPG, JPEG, JPE가 있고 3번에 JPEG는 웹상에서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널리 쓰이고 약간만 문장 조금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죠. 그 같은 내용 맞는 거를 보아놓으시고 다음 43번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축 기술 가운데 프레임 중에 중복되는 정보를 삭제하여 손실시킨다는 말이죠. 삭제하여 컬러 정지 화상의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 손실 압축 기법을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JPEG고요. 4번에 정지 영상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정지 영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번에 JPEG 파일 형식은 사진과 같은 정지 영상 표준 압축 기술이다. 2번에 PNG 파일 형식은 GIF와 JPEG의 효과적인 기능들을 조합하여 만든 그래픽 파일 포맷이다. 예전에는 PNG 나오기 전에는 GIF하고 JPEG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 PNG입니다.
그래서 PNG 형식은 GIF와 JPG의 효과적인 기능을 조합해서 더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형식이 PNG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상에 PNG 형식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3번에 BMP 파일 형식은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압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일이라도 BMP로 저장해버리면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죠. BMP는 압축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GIF 파일 형식은 이미지 표현 방식으로 벡터 방식의 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한다는데 벡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PNG, GIF, JPG, BMP 전부 다 비트맵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벡터 방식 아니고. 자, 이제는 GIF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음에 45번에 GIF 설명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2번 맞는 걸 볼게요. 여러 번 압축하여도 원본과 비교해 화질에 손상이 없다. 화질 손상이 없다는 거 비손실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최대 256가지 색상까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GIF의 특징은 색상수가 256색상까지밖에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보통 GIF로 안 하고 JPG로 하는 거예요. 색상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GIF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 하면 4번에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을 때 투명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 GIF고요. 또 움직이는 사진, 움직이는 사진이 뭐예요? 만약에 인터넷상에 어떤 사진이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평면의 사진인데 비가 오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 별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움직임이 있죠. 아니면 뭐 그냥 인사하는 장면이 뭐 손을 흔드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움직이는 사진, 그게 GIF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뭐 스마트폰의 앱으로 움직이는 사진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 움짤 또는 움직이는 사진 이렇게 검색하면 그런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앱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튼 움직임이 있는 사진 또 투명 처리 256색상까지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GIF예요. 46번에 다음 중 이미지를 트루 컬러로 현실에 있는 거 다 표현하기 위한 그 트루 컬러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는 24비트다 하는 거죠. 비트 수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2에 24승 정도 돼야 트루 컬러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47번에 영상은 픽셀의 2차원 배열로 구성되는데 한 픽셀이 4비트를 사용한다면 비트가 4개 있으면요. 2의 4승 4비트를 사용한다면 한 픽셀은 몇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2의 4승이니까 16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비트밖에 없으면 16가지 색깔밖에 표현 못하는데 24비트가 있으면요. 2의 24승계의 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루 컬러가 되는 거죠. 다음에 48번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중 이미지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아까 BMP 봤었고요. GIF 자, 이런 거는 다 아는 거죠. 자, 웨이브 형식. 웨이브는 웨이브 하면 이렇게 단어 쓰면 뭡니까? 웨이브는 높낮이가 있는 굴곡이 있는 이런 것이 웨이브잖아요. 자, 우리가 목소리, 소리 파일, 목소리 같은 거 음파를 기록하면 이런 식의 곡선으로 그래프 그려지죠. 그 웨이브 글자에서 세 글자만 따서 웨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소리 파일이에요. 사운드 파일입니다. 보통 다른 이렇게 확장명 형식의 만약에 MOV 이런 것처럼 또는 DVI 또는 AVI V자가 들어오면 다른 것들은 다 비디오 하는 의미로 영상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웨이브 글자에서 요 이자 떼고 세 글자로 표현했는 이거는 사운드입니다. 영상 아니고 다른 거는 V자 들어가면 비디오. 그래서 영상이고
MOV, AVI, DVI 이런 용어가 보이면 영상이에요. 또 우리 아까 MPEG 했었죠. 그래서 MP3, MP4, MP4가 있으면 그거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MP로 시작하면서 MP3가 있죠. MP3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운드 파일이고 MP4나 다른 거 V자 들어가는 건 다 영상 파일이고요. TIFF도 이미지겠죠. 3번 웨이브를 빼면. 자, 그래서 그래픽 파일 형식을 또 정리를 해놨어요. BMP는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압축을 하지 않았어요. 압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용량이 크다라는 거죠. 다음 GIF는 미국의 컴퓨서브에서 개발한 형식으로 비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은 없지만 압축률이 좋지는 않고 색깔을 256색까지만 표현할 수 있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이 뭡니까? 아까 움직이는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움직이는 이미지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GIF 비손실 다음에 압축률이 그래서 좋지 않고 256색 투명색 움직이는 이미지. 다음 PNG는 24비트 트루 컬러 2의 24승계의 숫자만큼의 색깔을 표현하는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 비손실 방식의 그래픽 파일이네요. 이것도 비손실이고 아까 GIF와 JPG의 장점을 땄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비손실 방식을 이용했고 그러면서도 비손실 방식의 그래픽 파일인데 압축률은 좀 더 높고 GIF보다 그죠? 압축률이 높고 투명층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은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GIF하고 JPG의 중간쯤 되죠, 그죠? 비손실이면서 압축률은 높고 투명층 지원하고 애니메이션은 안 되고 또 8비트 알파 채널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투명층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투명층 표현한다. 애니메이션은 안 된다. 예. 비트는 24비트 트루 컬러다. 그런 내용들. 그다음 사운드 파일에는 웨이브 파일이 있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소리의 파장이 그대로 저장이 된다. 소리 파장, 그죠? 웨이브. 그다음에 자연의 음량과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하고 윈도우즈의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기본 형식으로 웨이브를 쓴다는 거죠. 윈도우즈의 녹음 기능이나 뭐 이런 걸로 저장을 하면 웨이브라는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자, 웨이브 형식. 그다음 미디는 전자악기 표준 인터페이스. 전자악기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약이라 했는데 그래서 전자악기 표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전자악기. 그래서 전자악기로 우리가 어떤 음을 기록을 할 때 음의 강도, 악기 종류 등과 같은 정보를 기호화하여 코드화한 방식이고 용량이 적으며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음은 재생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MIDI. 그래서 그 세 글자만 따서 I자 빼고 MID입니다. MID도 그래서 전자악기의 표준인데 사운드 파일이고요. 다음 MP3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MP3로 저장해야 용량이 작게 저장이 되겠죠. 같은 소리라도. 자, 오디오 파일을 압축하기 위한 방식이고 기존 데이터에 음질 저하 없이 약 2분의 1 정도로 압축할 수 있고요. 확장자가 MP3인 거 이게 사운드 파일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런 특징을 봐놓으시고
자, 49번에 컴퓨터에 사용하는 오디오 포맷인 웨이브 파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확장자는 WAV고, 자,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 크기가 가변적이다. 녹음 음질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파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가변적이다. 그다음 3번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윈도우즈에 음악이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이 프로그램으로 재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높이, 길이, 색이, 음악 기호, 그러면 뭡니까? 미디 형식이다 하는 거죠. MIDI. 자, 50번에 웨이브 형식 옳지 않은 거. 1번 자연의 음량과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하다. 사람의 음성 표현 가능. 다음 2번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소리 파장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 자, 3번에 음질이 뛰어나고까지는 맞겠죠. 음질 뛰어난데 파일의 용량이 미디보다 작진 않아요. 용량이 미디는 그죠? 높이, 길이 이런 걸 저장하지만 그 파장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하니까 작다가 아니고. 다음 4번에 확장자는 웨이브이며 직접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식이다. 음악 바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51번에 오디오 용어 해당하지 않는 건 했는데 인터레이싱은 아까 그래픽 용어였어요. 그죠? 그래픽 용어에 인터레이싱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서 답을 하시면 되고. 다음 52번에 다음 중 답이 샘플링이라는 오디오 관련된 용어 중에 이제 샘플링 설명입니다. 자, 다음 중 연속적인 소리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소리 녹음하는 과정, 그죠? 그 샘플링이다 하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해주는 과정이 샘플링. 다음 53번에 샘플링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올바르게 짝져진 거. 그냥 네모 안에, 갈로 안에 넣어서 바로 읽어볼게요. 연속적인 소리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 샘플링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54번에 자, 윈도우 7에서 음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확장자로 옳은 거. 자, 음성 데이터. 자, 아까 WMV는 비디오였는데 WMA는 오디오 파일입니다. A가 오디오. WMA 오디오 할 때 A자 그죠? 오디오. 그래서 A고요. JPG는 음악인 거 아시고 DOC는 문서 파일이죠. PCX는 뭐죠? 뭐 그거 다 안 외우셔도 되고 WMA 요거는 오디오다. WMV자가 들어가면 비디오고 그걸 외울게요. 다음 55번에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안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압축에 관련된 일련의 표준으로 옳은 거. 동영상 압축 기술을 설명한 겁니다.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어쩌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동영상 압축 기술 MPEG. 다음 56번에 인터넷상에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되는 비디오 포맷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JPEG는 영상이 아니고 비디오가 아니고 사진이잖아요. 그죠? AVI, V자 들어가는 거, MOVV, MPEG, MPEG 영상이고요. 다음에 57번에 윈도우 7에서 재생할 수 있는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옳은 거, 동영상인 거. 지금 요거는 내용 쉽네요. 그죠? JPG, GIF, BMP 다 이미지였죠. AVI, V자가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이다 라는 거죠. 다음 58번에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MPEG 파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MPEG는 동영상 압축 기술, 그걸 기억을 하시고 2번에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의 국제 표준 규격이다.
동영상 압축 기술. 다음 59번에 다음 중 영상의 표현과 압축 방식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특징 추출을 통해 디지털 방송과 전자도서관, 전자상거래 등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압축 기술. 자, 문장 똑같이 나오면 우리가 MPEG 기술 중에서 MPEG 7이다 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 방송, 전자도서관, 상자상거래의 MPEG 7이고, 그다음 60번에는 MPEG 기술 중에 숫자가 붙은 것마다 그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 기술들을 어떻게 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는 힘들죠. 그냥 외우시는 거죠. 60번에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이나 ISDN 케이블망 등을 이용한 영상 전송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HDTV, 위성방송, DVD 등이 이 규격에 따르고 있다. 그래서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 TV 방송, 케이블 방송 뭐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영상 규칙이 MPEG-2고 61번에는 MPEG 중에 MPEG 기술을 통합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 통합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MPEG 21이 있네요. 다음 62번. 이거 개인적으로 아까 앞에 나왔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릴 만한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시고요. 다음 63번에 멀티미디어 설명 옳지 않은 거. 요 1번 설명은 PNG가 지금 옳지 않다는 거죠. 최대 256색으로 구성된 품질 저하 없이, 그러니까 무손실 압축한 정지 화상 압축 방법은, 그러니까 이거는 GIF를 말하는 거죠. 256색 그러면 GIF죠. 아까 PNG는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숫자로 표현 안 하고 뭡니까? 2에 24승, 2 꺽쇠 24 하면 이거 이 정도 숫자로 1600만 개 색상을 표현하는 거죠. 1600만 개, 그죠? GIF는 256색상이니까 8비트만 있으면 되지만 PNG는 24비트였고 트루 컬러였어요. 다음 2번에 MP3는 MPEG-1 동영상의 음성 부분으로 개발되었으나, 그러니까 MP3는 사운드 파일인데 왜 이게 사운드냐? 동영상 만들 때 그죠? 개발했는데 동영상의 음성 부분으로 개발했는데 높은 압축률과 음반 CD 수준의 음질로 호평을 받아서 음성 전용 코덱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상 기술 만들면서 나오기 시작했는 것이 압축률도 좋고 뭐 음질도 좋고 해서 음성 전용 코덱으로 발전한 것이 MP3다 하는 거죠. 그래서 MP3는 음성 파일, 사운드 파일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음 64번. 자, 옳지 않은 거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옳은 것들 그냥 한번 봐놓을게요. 사운드 카드의 샘플링이란, 아까 샘플링은 나왔었죠. 아날로그 소리 파형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소리의 진폭을 숫자로 표현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 데이터로 생성하는 것을 샘플링이라 한다 했고, MPEG 보드란 MPEG는 동영상인 거 알겠고, 그죠? MPEG 보드는 그런 영상 표현하는 그 기기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MPEG 보드란 압축된 동영상 파일을 빠른 속도로 복원시켜서 재생해주는 그런 장치를 MPEG 보드라 하고, 동영상 파일을 빨리 재생해준다 하는 거고, 3번에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란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컴퓨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동영상 데이터를 비디오 카드의 데이터와 합성시켜 표현하는 장치.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로 TV도 보는 모니터도 있죠. 아무튼 그런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가 있으면 뭐 이렇게 다 같이 된다 하는 설명입니다. 뭐 여기 아날로그란 단어 나오면 4번은 뭐 일단 혼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아날로그 나오면
틀렸다 보시면 되고 65번도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각 개체의 배치나 출력의 타이밍, 사용자의 조작에 대한 응답 방법 등을 기술하는 언어의 표준을 책정하는 ISO의 전문가위원회의 명칭 및 그 규격을 의미하는 거. 문제 답으로 외울게요. MHEG. 자, 외워야 되는 이런 내용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 쓱 답 정도만 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이 장수, 그죠? 6장 중에 뭐 한 2개, 3개,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그냥 가볍게 봐놓으시면 돼요.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